자, 딱 요 21, 2, 3번 세 문장만큼은 제가 딱 한 포인트만 말하고 뭐 결과가 뭐고 됐고 일단 한 포인트만 딱 말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별표 곱하기 만 이렇게 써요. 별표 곱하기 만. 시험 직전에 또 전날 무조건 한 번씩 보고 들어간다. 어떻게든 표시를 좀 해두세요. 특히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는 빈칸 유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만한 포인트니까 일단 적어두시고, 밑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할 만한 얘기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는 이 글이라는 걸 보다 보면요. 글이라는 걸 보다 보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논리가 시작이 됐는데 한 중간쯤 왔더니 반박해 주는 것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상하게 첫 문장의 논리가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반박인 것 같은데 그대로 이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 중간에 한 번 반박이 됐다가 다시 재반박이 돼서 다시 원래 논리로 돌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한 번 반박이 됐다가 재반박이 되는 요 논리 구조 중 하나를 우리는 깔고 가는 표현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깔아두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술 마시면 간암에 걸린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중간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술 마신다고 무조건 간암에 걸리는 건 아니다. 방금 두 번째 한 말은 첫 번째 말이랑 반대말이죠. 첫 번째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마시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첫 번째 문장의 논리로 돌아왔죠. 이렇게 한 번 반박이 됐다가 다시 재반박이 되는 논리를 우리는 깔고 가는 편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형태로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적어드리면, 첫 번째, 물론, 확실히, 분명히 같은 게 들어간 문장이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 깔고 가는 표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쓸게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부정문이 있는데, 부정문. 부정문은 왜 무시한다든지 이렇게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부정문을 가지고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not이 들어간 부정문이 나오고 이렇게 세 문장이 연속으로 나오면, 한 번 반박이 됐다가 다시 재반박이 돼서 이렇게 같은 논리로 나오겠구나. 이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문, but 이렇게 나오는 패턴에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 부정문에 써 있는 단어들 나 빼고, 자,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그리고 but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떻게 써 있어야 반박이 될까요? not이 있으니까. 첫 문장 얘기를 그대로 갖다 써야 not이랑 포함해서 반박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논리가 돼야 되는데 다만 그 사이에 not이 있어야 돼요. not은 있으니까 여기는 첫 번째 문장이랑 같은 논리가 써 있겠죠. 그거랑 not이랑 결합하면 반박이 되는 거고, 다시 재반박이 되면 not만 지우겠죠. 그럼 다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가 보통 빈칸 포인트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예요. not 빼고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영어를 가르치시는 엄청나신 분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냐면 not A but B처럼 되면 요 A랑 B가 반대말로 써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라질 때까지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빈칸이면요,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결과를 그대로 갖다 내면 답이고 여기 써 있는 인과 결과를 그대로 갖다 내면 답이에요. 반대말을 갖다 넣는 순간 망하고요, 같은 말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공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자, 이거를 더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좋은 구조로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특수한 어떤 사례가 되는 거고, 이 구조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까지 갈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갈 때예요. 여기 들어가는 얘기는 not이랑 결합해서 반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 있게 돼요. 그럼 어디가 빈칸이었냐면 여기가 빈칸이에요. 빈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 빈칸이면 그냥 앞에 말 갖다 대면 답이겠죠. 앞에 결과 갖다 대면 되고 여기도 갖다 대면 되고. 우선 얘부터 잠깐 볼까요? 이것도 있지만 22번 잠깐 볼게요.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여러분 22번을 보시면 지우개가 어딨지? 아, 지우개 있구나. 22번을 보시면 요게 이제 수능 기출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게 2022 수능 정도인가 뭐 이럴 겁니다. 이 당시에 얘가 34번으로 출제가 됐고 3점짜리 빈칸 문제로 나왔고 정답률이 무려 18%였어요. 82%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 오지선다라고 가정했을 시 찍기만 해도 확률이 20%잖아요. 근데 그 20%보다 정답률이 낮다는 건 수험생 전부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 통계 수치입니다. 근데 어디가 빈칸이었냐? 여기 한 문장 전체가 빈칸이었어요. 여기가 빈칸이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이없고 쉬운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it is not that, it is that절 본 순간 깔고 가는 표현 but 관계라고 봤다면 여기 not이랑 결합해서 한 번 반박이 됐다가 재반박되는 거고, 그렇단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얘기는 이 첫 번째 문장의 결과랑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 but 문장 대절의 결과랑 똑같은 얘기가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빈칸으로 풀라고 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연습은 여기 대절이죠. 여기 대절의 결과는 and so 뒤에 있겠죠. and so 뒤에 있어서 questions of responsibility가 되죠. 제가 이거 오부명사 그냥 이거 뭐라고 했죠? responsibility. 여러분, 과거랑 현재를 향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네. 여기 빈칸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 선지를 본다고 가정하면 얘가 선지에 써 있을 테니까 책임을 부정한다죠.
그럼 얘도 책임이 없다는 뜻이고 얘도 책임이 없다는 뜻이죠. 이거 들어가면 답이었던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이 공짜로 풀려고 낸 수준이거든요. 앞에서 갖다 넣어도 똑같아요. ing에서 멈추고 오케이. 그럼 여기가 결과. 여러분들이 from만 제가 말한 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거는 글의 구조 8번 집을 했었는데 얘한테 이거 없다예요. 빠져나오는 거니까. 오다 발생하다 아니면 인과관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한테 responsibility 없다예요. 그럼 responsibility 없다 찍으면 부정한다죠. 답이에요. 이 얼마나 쉬웠던 문제냐면 선지 중에 responsibility라고 단어가 써 있는 선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짜로 맞추라고 낸 수준의 문제인데 다 틀린 문제예요. 실제로. 그냥 뭐 do not arise는 거 몰랐으면 어쨌든 100% 확률로 responsibility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안 들어가 있으면 때려 죽여도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찍으면 공짜 문제였죠. 그걸 다 틀린 거예요. 왜 다 틀렸을까?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이거 검색해서 해설 강의 올리신 분들도 많을 테니 한번 보세요. 다들 그냥 헛소리들을 너무 당당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재밌을 겁니다. 이걸 듣고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나데이 법비래요. 나데이 법비는 반대말이래요. 그래서 여기 둘이 반대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인지부조하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말이 아니라 얘가 없다가 들어가면 답인데 이거를 반대말로 설명하려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아씨 이거 반대말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니까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욕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욕하는 선생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냐? 어떻게 수능에서 이런 지문을 내냐? 너무 어려운 지문이다. 철학적으로. 그 애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아마 이거 까는 문제 영상들도 많을 겁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건데 교육하시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각성하셔야 되고 좀 반성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걸 욕해요. 문제를. 문제가 그 선생님이 욕 먹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다 틀리겠죠.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게 시발점이었어요. 딱 요게. 수능에 이거 나왔더니 다 틀리는 거 보고 이 같은 해 편입시험이 2달 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양대학교 여기 빈칸이었습니다. 다른 지문에. 다른 데는 또 여기 빈칸. 여기 빈칸 난리가 났어요. 그 뒤로 단 한 해도 안 거르고 요 포인트는 계속 나오고 있고 여전히 우리 훌륭하신 분들은 나데이 법비는 반대말이다를 엮어가지고 이건 어려운 문제다 이러고 앉아 계신 겁니다. 벌 받으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을 망치는 건데 참 마음이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그대로 갖다 내면 답이 되는 거고 책임이 없다 들어가도 예,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들어가도 예예요. 어려운 질문 다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는 논리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잠깐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 알았으니 이게 이제 뭐냐면 얘도 이유고 얘도 이유가 될 법한 친구예요. 내가 이런 결론을 낼 건데 그 결론을 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고 이런 이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이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그 이유가 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 때문 아니고 얘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얘 이유가 될 법한 애가 들어가는 거니까 둘 다 같은 말이 들어가는 게 그냥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논리 구조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상한 말 듣고 막 그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언어 시험을 욕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수능 영어를 욕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뭐 미국인들도 못 푼다. 미국인들도 틀린다. 그러면서 수능 영어를 욕하는 거죠. 애초에 미국인들이 맞추는 게 말이 안 돼요. 논리를 묻는 거지 영어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수능 국어 시험은요. 쓰레기 같은 시험이에요. 수능 영어가 잘못된 시험이면 수능 국어는 사라져야 되는 시험입니다. 한국인이 5등급 나오잖아요. 한국인이 5등급, 6등급 나오는 시험은 진짜 쓰레기 같은 시험입니다. 한국인이 50점 나오는 시험은요. 없어져야 되는 시험이죠. 영어가 잘못된 거라면 국어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너무 무책임하게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못 풀면서
문제를 욕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욕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욕하면 그분이 모르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실제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빠르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요거 하나 체크해도 되니까.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좁아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가 좁아지니 우리는 이 과거 현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딱 시간에 대한 인식을 좁혔으니. 근데 그 말 자체가 뭐냐면 그 말이 책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없는 거다라는 부인이 아닙니다. 애초에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좁히게 되면 더 이상 과거 현재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책임 없어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나는 시간의 인식을 이렇게 좁혀놨으니 과거 현재에 대해서는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 현재에는 내 책임, 과거 미래에는 내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세 문장의 구조예요. 아주 어렵고 심각한 얘기도 아니고 그거를 더 이해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를 보시면 되는 첫 번째. 자, 이제 얘를 활용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여러 패턴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민인데 뭐 민만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뭐 say도 suggest 같은 거 다 됩니다. 그냥 이렇게 비슷한 형태인데 중간 형태가 조금 다르게 생겨가지고 this is not to 이제 부정문이 깔고 가는 표현처럼 돼서 저런 논리가 된다는 걸 알면 얘도 not이 여기 들어간다고 본다면 이렇게 딱 같은 논리가 써 있어야지 반박되고 한 번 더 반박된다고 보는 거겠죠. 이런 구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 지금 this를 잘 보시면 this라고 써있는 이 대명사는 앞내용 전체를 받아주는 겁니다. 앞내용 전체를 통해서 이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내용 전체를 받아주는 말은 다른 말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명사절이 있을 거고 대절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는 거냐면 the fact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써있든 같은 말로 들어가 있다. 이래야지 성립하게 돼요. 저 팩트 대절이라고 쓰거나 this를 쓰거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바로 23번이에요. 이 22번 수능에서 이 빈칸 문제가 나온 이후로 23번 동국대학교 지문이거든요. 그 후 동국대학교 편입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디를 판단하는 문제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대절. 여기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고 요거랑 같은 해 요 동국대학교 시험이 나온 것과 같은 해 건국대학교에 어떤 애가 나왔었냐면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그리고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이거는 건국대에 나왔던 문제고 그해 동국대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두 문제 다 요 수능에서 얘가 나온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온 이후로 계속 이런 걸 내고 있어요. 공자 문제들이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대절이 여기까지가 대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 지금 노란색 표시해둔 부분을 판단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결과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 누구도 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예요. 아, 의자라는 걸, 체어라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네. 넌이 노거든요. 그 누구도 의자라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저기 빈칸에 들어갈 얘기 뭘까요? 의자라는 거 못 본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re is no chair가 되는 겁니다. 의자가 없다. 의자를 못 본다. 의자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설명을 해드리면 의자를 내가 제대로 볼 수 없다. 사람들이 의자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그것이 의자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의자를 제대로 못 보는 건 맞지만 그게 의자가 진짜 없다는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절에 써 있는 얘기는 같은 말이죠.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앞으로의